바로 저희가 준비한 7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열어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게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한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려 2019년에 9월에서 10월 기간 재단 계좌 거래 내역을 열어봤다. 이게 사실 이 법적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황희석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검찰에도 법무부에 있었죠. 그때 인권감독관인가요? 뭐 그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든지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거듭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주장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팩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당시에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본인이 확인했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이거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들여다본 적이 없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에 원래 이게 계좌를 들여다보면 1년 뒤에 은행에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보를 하면 개인들한테 다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통보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안 들여다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원이 일단 500만 원을 이제 선고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면 또 유시민 전 장관의 또 이게 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 들여다본 거 아니냐. 추적한 사실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오늘 1심 벌금형 나왔는데, 사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덧붙여보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재판부에서는 공적 인물, 그러니까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전파력이 있는 매체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형법상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저렇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징역 1년을 유시민 전 장관 때도 구형을 했을 때도 좀 검찰이 이례적으로 많은 형을 구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일단 판결도 유시민 전 장관도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 황희석 전 최고위원도 아마 벌금 500만 원 그 선에서 같은 비슷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고요. 아마 황희석 전 최고위원도 항소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유시민 전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결과까지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재판부는 저걸 거짓말로 본 거고요. 황희석 전 최고위원 1심 벌금형 선고 이후에 취재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고를 받았는데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네요, 판사님이. 전체적으로 그 방송에 녹취된 부분이나 방송 내용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신 것 같다, 판사님이.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좀 더 현명하신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참고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뭐 보통 그 재판부의 판단을 뭐 존중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단 항소하겠다 정도의 발언들을 1심 선고위원 통상 하던데,
모르겠어요. 황희석 전 최고위원 뭐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판단을 못하신 것 같다 판사님이 뭐 이런 발언을 했네요. 법조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1심에 본인과 관련된 벌금형을 받고 나온 자리에서 판사님이 잘 모르고 하신 것 같다. 뭘 안 보신 것 같다. 그리고 뭐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항소하겠다. 이게 무슨 조롱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니고 정말 참 그 개인으로서의 품격의 문제까지 좀 제가 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발언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조계 이른바 사법고시를 통과했던 중에 관념적으로만 진보 성향을 이렇게 운운했던 조국 전 장관이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의 마인드는 자기의 삶과 자기 생활과는 상관없이 머릿속으로만 진보연하는 그런 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제가 이걸 일반화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길래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황희석 저분도 제가 개인지는 모릅니다만 저 나이에 저 연세에 서울대 나오고 고시 봐가지고 변호사 하다가 인권국장 했으면은 저는 제가 볼 때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좀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재판부 1심에서 법원에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형의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판사님이 잘 모르신 것 같다? 그리고 판사님이 그걸 안 읽어 그 무슨 자료나 무슨 비디오를 안 보고 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항소를 해서 다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됐을 이야기를 현명하신 분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1심 오늘 판결했던 분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사법부를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그게 해석이 가능한 이런 식의 발언하시는 거 보고 참 가벼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유시민 전 이사장의 법정 다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저의 개인 계좌, 제 가족, 제 처의 계좌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지금 너무하다고 봐요.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이냐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황희석 두 인사 두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1심에서 똑같이 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 다 나란히 항소를 할 거고 항소를 이미 했고 좀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뭐 항소를 하는 것은 뭐 우리 헌법이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1심 재판부가 봤을 때 명예훼손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1심 재판부를 존중한다라면 1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항소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1심 재판부의 어떤 오히려 명예훼손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없던 일은 없던 일대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것을 오늘 황희석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벌금형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에 대한 책임은 언제든지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 검찰 시절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 얘기에 대한 판결이 1심 판결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였고요. 다음 주제 잠깐 어제 국회 국방위로 가보겠습니다.